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 외전, 왕비가 되지 못한 세자비는 영조의 장남인 효장세자의 아내 효순연빈 조씨 이야기입니다. 효순연빈 조씨는 숙종 41년인 1715년 12월 14일 통릉 부원군 조문명과 전주 이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조문명과 삼촌 조연명은 왕세제 시절 영조를 보호한 인물로 완론탕평을 주도한 영조의 측근입니다. 영조 3년인 1727년 정식간택을 통해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효장세자와 가리를 올렸으나 다음 해인 1728년에 효장세자가 10세의 어린 나이에 요절하였고 후사는 두지 못했습니다. 1735년 현빈에 봉해졌으나 37세에 사망했는데 정조가 즉위한 후 효순왕후로 추존됐고 1908년에는 효순소왕후로 추존되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태어나자 세자빈 조씨를 더 이상 빈궁으로 칭할 수 없어 수빈한 씨와 덕빈 윤 씨의 고사를 따라 세자를 여인 세자빈에게 비노를 내려 현빈으로 봉했습니다. 영조시후 마흔권 영조 11년 3월 16일 병술 세번째 기사 1735년 청옹정 13년 효장 세자빈 조씨를 책봉하여 현빈으로 삼다. 효장 세자빈 조씨를 책봉하여 현빈으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원자가 탄생하였으면 효장 세자빈을 빈궁이라고 칭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여 실록을 상고하라고 명하였는데 모두 고증할 수가 없었다. 이날 임금이 명하여 시인 대신 원인 대신과 양관 정부 6조 참판 이상을 불러 빈청에서 회의하게 하였는데 교빈 철빈, 소빈이라는 3망을 갖추어 올리니 의망을 더하라고 명하였다. 또 장빈, 단빈, 사빈으로서 의망을 더하였으나 임금이 여러 글자의 음과 뜻이 모두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여 손수연자를 써서 내리고 명하여 도감을 설치해 예조 공조의 판서와 낭청 각각 한 사람씩을 당상 낭청으로 처정하고 옥인을 만들어 올리게 하였으며 내전에서 선사하였는데 교명과 축책문은 없었다. 효장세자는 나중에 진종으로 추존되는데 1725년 7세의 왕세자에 책봉되었지만 3년 뒤 사망하자 시호를 효장이라고 했습니다. 영조는 이후 사도세자를 뒤주에 갇혀 죽게 한 뒤 사도세자의 맏아들로 나중에 정조가 되는 왕세손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켜 왕통을 잇게 했습니다. 정조를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한 것은 영조의 고도의 정치 감각 때문인데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은 할아버지 영조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영조는 자신의 조처가 지나친 일이었음을 깨닫고 뒷날 혹시 모를 정치적 파란을 우려해 왕세손인 정조에게 사도세자 처벌 결정을 번복하지 말도록 특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조의 정통성 시비를 우려해 형식상 정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도세자 이복형인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킨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효장세자의 아들이라 정통성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조는 법적으로는 사망한 효장세자의 아들이지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조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생겼는데 정조가 즉위함에 따라 효장세자는 양부모로서 진종으로 추존됐고 1908년 대한제국이 되면서 황제로 추존되어 진종소황제가 됐습니다. 반평생 정쟁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은 영조는 남자 혈육들이 가장 위협적인 정적이거나 못 믿을 지경이라서 남자에게는 의심을 하고 까다로웠습니다. 그 와중 자신에게 호의를 보여주던 사람들이 주로 궁중의 여성들이었던 탓에 주변 여성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조의 불같고도 깐깐한 성격을 달래서 가정과 궁중의 화목을 지키는 데 여성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정비인 정성왕후 서씨 며느리였던 현빈주씨, 딸 화평웅주 숙종의 계비이자 영조의 법적 어머니인 인원왕후 등이 영조의 왕위 등극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영조의 고집을 다독이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사도세자를 그나마 감싸주었는데 이 여성들이 짧은 기간에 줄줄이 죽은 후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히스테리도 극심해졌습니다. 영조의 이런 점은 마더 컴플렉스로 유난히 여성에게 적대적이던 성종과 비교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은 현빈 본인도 남편처럼 병을 얻어서 35세의 비교적 이른 나이로 사망했는데 시호는 효순빈입니다. 영조는 자녀 중에 딸 화평옹주와 며느리 현빈이 자신의 마음을 자해하려 준다며 총애했다고 합니다. 영조는 청산과부가 된 현빈을 안타까워하며 아껴주었고
현빈은 영조가 밤을 좋아하여 밤을 직접 삶아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영조는 현빈의 행록에 현빈이 나를 먹이려고 늘 직접 밤을 삶았는데 영원히 졸서하던 날조차 삶은 밤이 소반에 있었으니 이는 현빈이 진상하려 삶아놓았다. 병이 위독해 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조실록 74권, 영조 27년 11월 1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1751년, 청걸용 16년, 현빈이 건극당에서 흉하다. 현빈이 환호가 있어 약원에서 직속하였다. 정랑 조재용, 사과 조재부에게 별도로 입직할 것을 명하였다. 이날 밤에 현빈이 건극당에서 흉하였다. 영조가 지은 행록에 의하면 효장세자의 기일이 바로 현빈의 시어머니인 정빈이 씨의 기일과 같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효장세자 기일과 정빈이 씨의 기일을 전후해서 매년 거친 밥을 먹는 소식을 하였는데 그러면서 토항하는 병이 생겼고 그 토항증이 계속 쌓였었다고 합니다. 영조가 지은 효순현빈 묘지명. 내가 마음 아프게 여기고 있는 것은 세상에 누군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가 없겠는가마는 나와 빈의 사이 같은 경우는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 마음을 알아주면서 지낸 지가 이제 25년이나 되었는데 또 마음을 알아주는 효부를 연결하였으니 이 뒤로는 추모하는 회포와 슬퍼하는 마음을 다시 누구에게 말하면서 풀 수 있겠는가. 무신년에 눈물이 뒤범벅되어 효장세자의 행록을 지었는데 이제 이 효부의 행록을 또다시 눈물에 젖어 쓰는구나. 멀리 푸른 하늘을 바라보니 다만 스스로 억장이 무너질 뿐이다. 내가 이제 노쇠한 나이에 전후 아들과 며느리의 행록을 지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 없다고 하겠으나 옛 슬픔과 지금의 슬픔으로 아픈 마음을 어떻게 비유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눈물을 흘리고 오열하면서 쓰노라니 밤은 어찌 그다지도 깊단 말인가. 이에 돌에 새겨 영구히 보관하여 먼 후세에 전하게 하노라. 영조 28년인 1752년에 남편 효장세자의 묘에 합장되었는데 영능은 세자와 세자빈의 예로능을 조성했기 때문에 다른 능에 비해 간소합니다. 우선 동원이봉의 상능으로 봉분 주위에 병풍석과 난간석이 모두 생략돼 있고 석양과 석호 각 한 쌍이 능을 호위하고 있으며 봉분 앞에 각각 혼유석을 두고 망주석 한 쌍이 서 있습니다. 또 명능처럼 사각 장명등과 문인석이 설치되었으나 무인석은 생략되었으며 정자각 우측에 비각이 두 채 있고 두 채의 비각에는 세 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비각에는 정조 때 왕으로 추존 후 세운 비와 순종 때 황제로 추존하고 세운 비이기가 있는데 진종대왕이란 표석은 역대 왕들 중 최고 명필로 꼽히는 정조의 필체입니다. 영능의 부장품에 대한 기록이 의궤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대례복, 장신구류인 보관, 실물보다 작게 만든 식기, 제기, 악기 등의 다양한 명기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파주 삼릉으로 들어가는 입구, 제실에 매우 흥미있는 공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실의 아궁이는 건물 외부에 있는데 이곳은 맨 우측 한 칸이 부엌으로 이곳에 아궁이가 있으며 제실 마루로 문이 있습니다. 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 외전, 왕비가 되지 못한 세자비는 영조의 장남인 효장세자의 아내 효순현빈 조씨 이야기였습니다.